12월 달 자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수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페이스를 그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그 투자를 하는데 좀 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가 보시면은 2016년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전반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작년 1년 동안 지금은 이제 후반전이 이렇게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고 후반전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는 않고 보시면은 지금 큰 상승이 나왔다가 많이 눌렸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 행보하는 이런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이 기간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년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 이렇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죠. 12월 달이고 이제 1월 달, 2월 달. 그래서 이 구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이 지수 흐름으로 보면 한 2000선 정도에서 그냥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미중 간의 그런 관계 변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제 많이 밀린 거는 또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의 그 회장의 딸을 미국이 지금 체포를 하면서 그게 또 단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어제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제한적인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랑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코스닥은.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질 때 또 떨어지고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죠. 시원하게 올라가서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 10월 달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급락장이 나왔죠. 그죠? 10월 달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올해 2018년도 1월 달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주식을 2018년도 1월 달에 여기서 처음 하신 분들은 야, 이거 주식 이거 못 해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못 해먹겠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온 그 사이클이 조금 약간 이제 약간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됐다고 보시고 지금은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럼 이제 요 구간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700선 언저리 부근에서 700에서 750 700에서 750, 그다음 700에서 한 650, 요 사이에서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호재가 나오면 조금 올랐다가 또 악재가 나오면 조금 밀렸다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한 12월 말일 정도 되면 12월 말일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연말 효과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뭐 산타 랠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2019년도 경제에 대해서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거의 됐죠. 내년 예산안이 한 480조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연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와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 경제 뭐 해서 조금 더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뭐 그러한 정책의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1년을 지금 12월 달에 1년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또 그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달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또 그 내년 포트를 짜야 되잖아요.
내년에 포트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사실 기관들은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물론 이제 나면 더 좋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의 그런 자금 유치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싫어도 기관들은 사야 됩니다. 2019년도, 2020년도를 위해서. 예. 보통 이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맡기잖아요. 예,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관들 이제 그 메이저 자금들, 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그분들은 사야 돼요. 예,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주식을 2019년도를 위해서 그 주식을 사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미리미리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주식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싸게 사서 내년에 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전반전이 이제 2018년도 전반전,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후반전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럼 2019년도에 이제 전반전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시작은 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선수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2019년도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 주식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미중 간에 또 그게 뭐 악재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의 하웨이라는 그룹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그룹이잖아요. 하웨이라는 그룹은 그 통신 장비 업체인데 세계에서 가장 삼성전자보다도 큰 그런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세계 1위의 가장 큰 통신 장비 업체인데, 그게 정부랑 굉장히 또 중국은 또 국영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정부랑 굉장히 밀접한 그런 기업인데, 그 통신 장비 업체의 회장의 딸을 또 미국이 그 뭐 지금 정격적으로 체포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미중 간의 또 이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금 또 언론이나 뉴스에서 얘기가 막 나오고, 또 지수도 마침 또 3%대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야, 이거 주식 못 해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빠질 주식은 빠져요. 빠질 주식은 빠집니다. 특히 시장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갈 때는 또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메이저 자금 입장에서는 주식을 아주 그 내년장을 위해서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악재가 막 이렇게 막 나가죠. 악재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주식 하면 안 되겠네. 내년에 경기도 안 좋고 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데, 지금은 주식을 파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있고,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주식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씩 계속해서 분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씨앗을 뿌려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식이 안 가니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시장의 페이스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 시장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장은 아직 그 가려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씨앗을 더 뿌려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 자금들이나 그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자금들이 지금은 이제 12월 달은 연말 정산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12월 달은 걔네들도 정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갈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신규 분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좋은 날이 오겠네요. 그죠? 이게 주식이거든요. 그 주식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급해서 막 이렇게 막 사고 팔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주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을 막 사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여러분들이 싸게 사고 기다리고 주식을 모아가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크게 내는 겁니다. 보시면 주식을 싸게 사고 기다리고 싸게 사고 기다리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팔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떨어질 때 좀 기다리고 싸게 사고 기다리고 싸게 사고 기다리고 싸게 사고 기다리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뭐 생각보다 많이 났다면 좀 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는 과정이죠. 기다리고 싸게 사고 기다리고 올라갔을 때 또 팔고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싸게 사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주식을 지금은 수익이 안 나니까 팔아야 되나? 그리고 막 다른 종목 사가지고 또 거기서 수익 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싸게 사고 기다리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내년 한 1월달, 2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시장을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그런 이 페이스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페이스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기업이 또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별도의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안 가니까 좀 개별 장세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개별 모멘텀이 좀 강한 장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정은이 정말 이제 서울에 온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그러면 서울에 처음 오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잖아요. 그건 이제 증시의 흐름이랑 역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남북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 경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북 경합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남북 경합주들이 좀 움직이고,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들, 이런 그 지수가 못 가니까, 좀 일부 테마주들이 좀 반짝반짝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이제 뭐 골드 크로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정부 정책.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적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을,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시의 모든 이 방향이 그쪽으로 좀 잡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정부 정책 중 특히나 그 남북 경합주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남북 경합주는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냥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남북 경합주는.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 5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남북 경합 모멘텀이 될 겁니다. 남북 평화, 북한의 비핵화, 남북 경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1순위의 정책이 될 거예요. 거의 1순위의 정책. 그리고 또 2순위의 1순위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득 분배, 뭐 공정 경제, 뭐 이런 것들이 1순위고, 뭐 2순위가 이제 남북 경합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게 파워가 굉장히 이게 파워가 크죠, 그죠? 남북 경협이. 거기다가 이제 북한하고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저거 한다고 하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이런 허가가 있어야 되고, 미국의 허가가 있으려면 북미 정상회담 때 이제 그런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진행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2차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뭐 또 언제 한다 그랬다가 또 연기됐다가, 그게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럼프도 입장이 있겠죠. 트럼프도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그냥 남북경협,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오케이, 그냥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남북경협 한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그냥 철도도 깔 준비하고 도로도 깔 준비하고 지금 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그 38선 부근에 비무장지대에 또 생태공원, 평화공원 조성할 준비도 하고, 거기 이제 비무장지대 거기에 이제 개발 해제를 다 지금 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을 위해서 이번 정권에서 이제 신북방 정책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냐면, 그 키를 이제 트럼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제 네, 아쉽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 키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키를 트럼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또 그러한 북한이랑 그런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주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먼 훗날에는 통일이라는 것들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고요. 뭐 통일까지 뭐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가정에서 결국에는 남북 1차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또 김정은의 서울 답방, 그 다음에 또 뭐 남북 공동 뭐 철도 착공식, 또 뭐 남북 단일팀, 이산가족 상봉, 뭐 금강산 강강, 개성공단 재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번 정권에서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경협은 하나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블랙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정치적인 일정의 변수에 따라서 또 때로는 또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앞뒤가 또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운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통일은 아마 한 번은 될 겁니다. 그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기까지의 그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일이 되고 나면은 이미 그 기회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그냥 쉽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기회를 주는 척하고, 또 기회를 또 안 주는 척하고, 또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큰 방향을 잡고, 북한이랑 우리랑 남북 경협이 좀 잘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나라가, 북한이 제일 많이 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